안녕하십니까. 개거품 경마의 전천후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 부산 해설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이제 첫째 주 경마일이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1경주, 2경주 때 이제 배당이 터지면서 약간 좀 어렵게 가는 듯한 그러한 분위기를 보였는데 중반부 경주에서는 거의 대길 준대길식으로 가다가 또 후반부 몇몇 경주에서 배당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서울 경마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은 또 이변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잔잔하게 가면서 한 10배 언저리 그리고 대길 아니면 준대길식으로 저배당 일색으로 거의 끝나는 경주들이 많았는데, 자, 이번 주 부산 경마를 쭉 훑어보니까 지난주에 비해서는 출전 마필도 많이 출전을 했고, 그리고 레이스 자체가 좀 빡빡한 분위기를 띠고 있습니다. 강축도 많지 않고 인기권 마필들의 싸움이 예상이 되는 경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점 때문에 이번 주는 부산 경마가 조금 혼전도가 있다, 좀 배당이 좀 터질 수 있는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3일간 지금 이제 8월 말까지 노을 경마가 시행이 됩니다. 지난주까지는 금요일 날에 1경주가 발주 시간이 오후 1시였는데 이번 주부터는 금토일 3일간 똑같이 1시 30분에 1경주가 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발주 시간 역시 7시 50분 약간 또 이 딜레이가 좀 됐죠. 계속 이제 7시 50분에 마감이 되는데 출전 마필들의 전력을 떠나 가지고 이제 노을 경마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노을 경마기 때문에 마필들이 조금 컨디션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또 분위기도 또 보여집니다. 자, 전반적으로 좀 어려운 가운데에서 전천후가 또 준비한 승부 레이스는 3경주, 6경주, 8경주, 9경주가 되겠습니다. 3, 6, 8, 9. 그 중에서 이제 6경주는 준 메인 승부 레이스, 9경주는 메인 승부처가 되겠고, 제주는 제주교차 5경주가 제주경마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 1000m 국산 5군 레이스 12마필이 게이트를 채웠습니다. 자, 1경주부터 약간의 혼전도가 좀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안쪽에 있는 마필들이 조금 성적 자체가 좀 잘 나오는 그러한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중에 또 비가 좀 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산의 주로 자체가 조금은 다습 상태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안쪽 주로에 있는 또 이 선행형 마필들이 또 선전을 또 할 것으로 보여지는 또 그러한 주로가 되겠습니다. 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경주, 2경주 어떠한 마필들이 선전을 하느냐, 그리고 어떠한 각질의 마필들이 좋은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그날 또 배팅의 방법을 또 달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경주는 이제 안쪽에 있는 2번 글로벌 강호. 요 마필은 이제 지난번에 이 초반에 약간 또 방해를 받으면서 마필 자체가 조금은 외곽에서 힘을 좀 쓰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마필 자체가 기본 스피드가 있는 마필인데 출발할 때 약간의 이제 방해로 인해 가지고 자리 못 잡으면서 외선을 탔던 마필. 아마도 이번 경주는 안쪽이라는 이 게이트 이점을 충분히 또 살려볼 수가 있는 2번 글로벌 강호가 되겠습니다. 2번이 글로벌 강호가 조금 더 선두권에서 힘을 좀 써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 4번 울트라블루, 작년 11월 달에 입상을 하고 나서 지금 상당히 공백을 좀 가지면서 나오고 있죠. 이 조희원 기수도 첫 입상을 했습니다. 코러스 1 가지고 이제 2착을 갖다 대면서 입상을 했는데, 기본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역시 이제 이 신예급의 기수들은 추임마 쪽보다는 기본 순발력을 앞세워서 뛰는 마필들의 기승을 했을 때
입상률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울트라블루가 정상적인 컨디션이라면 선행 또는 선의권에서 마지막까지 뚝심 있는 또 걸음을 보일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이 4번 울트라블루도 이 당일 뭐 현장에서의 컨디션 그리고 또 게이트가 또 안쪽이라는 점에서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단거리 1000m 충분히 도전권에서 입상을 할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곽에 있는 이제 8번 오스타 그리고 9번 테이크홀, 특히 이제 9번 테이크홀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 이제 출발 자체는 굉장히 빠른 그러한 모습은 보였는데 내측에 있던 사만 영웅에게 중반쯤에 선행을 내주면서 마지막에 탄력 부족을 좀 보였던 마필이지만 요번에 이제 경주 거리가 1200 짧아진 레이스를 만났다는 점에서 이 9번 테이크홀은 무조건 이번에 강력하게 한번 노림수로 좀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2번 글로벌 강호가 조금 더 우위에 있고 4번 울트라블루 그리고 외곽에 있는 8번 오스타 9번 테이크홀의 선전을 기대를 할 수 있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군 레이스. 일단은 이번 경주는 데뷔전을 맞이하고 있는 8번 그린 미르의 선전이 기대가 됩니다. 뭐 주행검사 때도 발주 자체도 무난했었고 또 이 라스트에서의 추진했을 때의 걸음 자체도 상당히 좋은 그러한 모습을 또 보였던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 1200m를 뛰지만 능력형 마필이 없다는 점에서 데뷔전부터 입상의 기대치가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마필이 바로 8번 그린 미르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린 미르를 인정을 하면 이제 후차권 마필을 최대한 압축을 해야 되겠죠. 자, 5번 이제 알파 만점이 출발 자체는 조금 더딘 듯한 그러한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이번에 이 상위군 마필인 용맹질주와 동반 병합을 때리면서 스피드 보강에 상당히 주안점을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마하질주가 직전 공백이 있었던 경주에서 강하게 외곽에서 선두권 도전을 했는데 말타는 내용 자체는 그렇게 크게 승부 의지는 좀 높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마필이 바로 9번 마하 챔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 중앙운에도 기본 스피드가 있는 마필이죠. 빠른 마필들이 많지가 않다는 점에서 게이트 자체는 외곽 게이트의 불리함은 가지고는 있지만 초반 대하시를 강하게 대가지고 외곽에서 선두권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전력을 지닌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8번 그린 미르를 충마로 인정을 하면서 후차권을 압축을 해야 되는 레이스다. 자, 3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5군 레이스. 자, 전천후가 준비한 부산 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오전장이지만 조금 배당의 욕심을 좀 내면서 승부를 좀 들어가고 싶은 레이스다. 기본 사이즈가 그렇게 뛰어난 마필들은 없는 경주죠. 그렇다면 누가 먼저 찔러볼 것이냐, 요것에 한번 관점을 좀 둬야 됩니다. 전천후가 봤을 때는 이번 경주가 강자 없는 뭐 도토리 키재기식의 경주 흐름이기 때문에 기수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전천후가 노리고 있는 복병권 마필을 충마로 추천을 드리면서 중배당 쪽으로 한번 승부를 좀 보고 싶은 자, 오전장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교차 3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900m 3세 이상마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경주거리가 이제 900m 약간 늘어난 경주거리를 맞이하고 있는데 뭐 관심이 가는 마필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5번 미주 여행이 지난번에 이제 라스트에서 끝탄력을 충분히 이끌어내면서 입상을 했죠. 이제 부중 자체가 이제 직전 대비보다 2kg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담 중량 자체를 얼마만큼 잘 극복을 할 것이냐, 요것에 또 관심이 또 가는 마필이 되겠고, 6번 음풍농월. 자, 미주 여행하고 같은 경주에 뛰었습니다. 초중반에 조금 무리를 한 감이 좀 있었던 마필이 되겠는데, 뭐 55kg의 부담 중량이라면 이 6번 음풍농월도 선위권에서 라스트 한 발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고, 역시 이제 미주 여행이 뛰었던 경주에서 사착을 했던 10번 서부제일, 이번에도 강력하게 외곽에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 그러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아마도 이 10번 서부제일이 게이트 자체가 외곽이지만 강하게 순발력을 앞세워서 경주 자체를 이끌어낸다면 10번 서부제일, 요번 경주만큼은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다. 자, 5번, 6번, 10번 요 세 마필로 압축을 해볼 수 있는 레이스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4군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순군전을 치르는 마필이 이제 세 마필이 보이죠. 6번, 8번, 9번. 자, 이렇게 세 마필이 보이는데, 이 6, 8, 9 세 마리의 전력이 이번에 순군전이지만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편성을 만났다고 보여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기존의 형군에서 띄워주고 있는 마필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마필들이 6번, 8번, 9번 요 세 마필이 되겠는데, 전천후가 이번 경주에서 관심이 가는 녀석은 일단은 이제 3번 최고야, 요 마필이 되겠습니다. 최고야. 자, 요 마필은 지난번에 딱 말 타는 내용 봤을 때 말이 이제 질질질 끌려가지고 외선을 타면서도 직선에서 아주 뭐 탄력이 넘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데, 요번 경주 1400m지만 직전처럼 말이 끌리지만 않고 제 페이스만 맞춰서 뛴다면 다시 한번 연투 도전이 가능한 전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3번 이 최고야를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하게 좀 읽어줘야 되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붙일 수 있는 마필은 안쪽에 있는 2번 천지거탑, 그리고 제가 초장에 설명드렸던 6번, 8번, 9번 중에서 또 두 마필이나 한 마필 정도는 안고 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강하게 선행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이제 8번 신천강자죠.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순발력을 앞세워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라는 점에서 8번 신천강자 충분히 도전권 세력으로 그 부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주교차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000m 한라마 3군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제주 교차 경주의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번 경주는 복병권에 있는 마필 한 마리를 대가리로 세워가지고 추천을 들어가는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그대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라스트에서 한 발을 쓸 수 있는 추임마가 올라올 것이냐, 요것에 이제 많은 또 관심이 가는 경주가 되겠는데, 저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뒤에서 올라오는 복병권 마필을 축으로 놓고 한번 한 10배 언저리 배당을 한번 노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뭐 3번 군항의 별은 뺄 수 없는 마필이죠. 이 군항의 별이 빠지면 어느 정도의 배당권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뭐 지난번 그리고 최근 기세 자체가 워낙에 좋은 그러한 녀석이기 때문에 꺾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가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마필 자체가 근성이 좀 부족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최근 5번을 뛰면서 우승이 한 번도 없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말이 근성이 조금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복병권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레이스다. 부산 5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국산 4군 레이스. 자, 이번 경주는 뭐 크게 어려움은 없는 경주라고 보여집니다.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의 선전을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인기권에 있는 마필들이 이제 1번 끝판여왕, 8번 비연리, 그리고 10번 파워볼트, 이렇게 들 수가 있겠죠. 끝판여왕은 지난번 이제 경주로 입장을 하는 과정에서 기수가 낙마를 당해가지고 박마됐던 마필인데, 서둘러서 지금 1주 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필 상태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8번 비연리는 지난번 이제 조성권이가 선행을 나와가지고 굉장히 여유 있는 발걸음을 또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 10번 파워볼트 역시 기본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1번 끝판 여왕 쪽으로 좀 더 힘을 줄 수가 있는 레이스가 아니겠느냐. 안 그러면 뭐 이 세 마리가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막판에 또 허덕허덕 되면 또 의외에 또 추임마가 또 날라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스 판단을 또 잘 하셔야 되는 경주가 부산 5경주가 되겠습니다. 제주 6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110m 4세 이상마 핸디캡 경주. 자, 이번 경주는 만만치가 않죠. 직전에 같은 경주에 뛰었던 마필들이 다시금 또 붙었는데 결과는 또 다르게 나옵니다. 이 제주 교차 같은 경우는 아주 이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1, 2등 했던 땡땡 굳었던 마필이 똑같은 레이스에 똑같은 마필하고 뛰어가지고 1, 2등 들어오느냐? 거의 결과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전천후가 관심이 좀 가는 마필은 5번 아랑조아가 되겠습니다. 아랑조아. 부담 중량이 59kg. 직전에도 막판 여력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마필. 최근 59kg 아쉽게 계속 깨지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5번 아랑조아의 선전을 기대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이제 8번 특등대부가 다시 한번 순발력을 앞세워가지고 선행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선두권에서 뚝심 있게 버티기를 들어갈 수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 또 지난번에 같은 경주에 붙어가지고 중후미권에서 추입으로 날라 들어왔단 말이 6번 불빛 축제였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앞에서 뛰는 마필, 그리고 중간에서 뛰는 마필, 또 선두권, 선위권에서 뛰는 마필, 5번 아랑조와 6번 불빛 축제, 그리고 8번 특등 대부. 자, 이렇게 세 마필을 압축을 해서 한번 공략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300m 혼합 4군 레이스. 자, 전천후가 준비한 부산 경마의 준 메인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능력형 강축이 없다. 인기권 마필들을 편성상 인기마로 팔리는 경우, 편성상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꺾어줘도 할 말이 있는 경주입니다. 그만큼 인기마의 능력이 세다 할 수 없는 경주가 바로 이번 부산 6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제 전반부 3경주에서도 어느 정도 좀 중배당 쪽으로 배팅의 포인트를 좀 맞춰서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준 메인 승부 경주도 중배당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면서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아마 예상 배당은 제가 한 20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유마필이 들어오면 짭짤하죠. 짭짤하고, 또 최근 경주를 딱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번만큼은 와야 되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속 바닥바닥을 치고 있는데 아마도 이번에는 제가 잘못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 마필은 무조건 선두권에 붙습니다. 바로 전천후가 노리고 있는 배당 마필을 축으로 해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 부산 6경주 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제주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200m 한라마 2군 레이스. 자, 만만치가 않죠. 이번 한라마 2군 레이스. 일단은 관심이 가는 마필은 안쪽에 자리 잡고 있는 1번 신천 보스. 요 마필은 기본 사이즈는 센 녀석입니다. 그런데 기수가 이덕형입니다. 꼬마 기수.
말을 진짜 더럽게 못하는 기수죠. 직전보다 이제 마이너스 3kg의 감량을 받으면서 나왔는데 진짜 이거는 긴가민가 합니다. 그런데 게이트가 안쪽이고 전개만 잘 풀린다면 대가리까지 칠 수가 있는데 이덕형이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 그렇다면 대한마필을 갖고 가야 되겠죠. 자, 외곽에 있는 배성아의 힐링. 자, 이 배성아도 말을 못하는 기수입니다. 그렇지만 배성아는 최근 이 힐링하고 호흡을 맞추면서 두 번 다 입상을 했죠. 그리고 특히나 지난번 경주에서는 7마 신차 아주 여유있게 이겼기 때문에 10번 힐링을 충마로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것이 좀 더 안정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고, 여기에 이제 제왕지마 2번 게이트에 있는 이 제왕지마 요마필도 빠르면 이번 경주 앞장 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기승기수의 능력이 뛰어난 기수들이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 한영민 기수가 잘만 파고 들어간다면 이거 기습을 때려가지고 마지막까지 버티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 제왕지마는 무조건 안고 가셔야 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부산 7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500m 국산 4군 레이스. 이제 서서히 경마가 조금 혼전도가 있는 레이스들이 이제 중후반부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경주도 이변의 소지가 다분한 그러한 레이스라고 이제 보여지는 경주가 되겠는데, 자, 일단 지난번 이 최상현 기수도 직전 이제 지난주에 우승을 했죠. 선행마 가지고 선행 나가 가지고 이 최상현 기수가 이제 우승을 했는데, 이 킹블레이드도 기본 스피드가 있는 선행형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5번 킹블레이드의 순발력을 한번 이번 경주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 과연 최상현이가 다시 한번 선행 나가서 지난주처럼 좋은 성적을 낼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심이 가는 레이스가 되겠는데, 자, 9번 푸른 에이스는 이번에 무조건 데려가야 되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서서히 마필 자체의 걸음 변화를 조금씩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 이번에 그렇게 뭐 뛰어난 능력형 마필이 없는 경주라는 점에서 스타트하는 과정이나 중반 이후 이 마필의 말머리를 잘만 해준다면 막판 취입이 통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 헤라클레스. 자, 컨디션의 변화를 직전에 보였습니다. 송경윤이가 선의권 쫓아가는 그러한 전개를 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끈기를 또 보였던 마필이 되겠고, 여기에 조창욱의 2번 대호여걸 출발이 좀 매끄럽지 못한 최근 모습을 보였는데, 이 녀석도 훈련 강도 자체를 대폭 올리면서 마방에서 굉장히 칼을 갈면서 지금 나왔기 때문에 2번 대호여걸의 선전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이번 7경주가 인기권 마필들의 접전 양상을 띠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8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800m 국산 3군 레이스. 자, 이번 8경주는 전천후가 준비한 부산경마 세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8경주는 고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가 아닙니다. 막권수를 최대한 좁혀가지고 인기마 안에서 공략을 들어가는, 자, 제대로 된 한방 막권 한번 때려 먹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중후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반부 경주에서 자금을 좀 많이 좀 확보를 하셨다면 이번 경주에서 제대로 한번 또 승부를 보셔야 되는 경주가 되겠고, 중반부 초반부에 돈을 좀 잃었다면 이번 레이스에서 좀 자금을 확보를 해가지고 다음 또 구경주 또 메인 승부 경주에서 제대로 또 때려 먹어야 되는 그러한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고배당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막권 전략으로 제대로 한 방을 때리는 8경주, 자,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9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500m 국산 2군 레이스 핸디캡이죠. 자, 이 핸디캡 경주는 제가 일주일 내내 또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번 9경주를 메인 승부 경주로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핸디캡 경주는 벌써 일주일 전에 어떠한 마필들이 나올 것이냐가 다 윤곽이 짜여집니다. 또
그 과정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마방에서 준비를 상당히 또 잘하는 마방이 있는 반면 또 어떻게 하면 요번 경주에서 인기만 끌고 살짝 한번 빠져가지고 바닥을 쳐놓을까 또 그러한 또 생각을 갖고 있는 마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번 구경주는 일주일 내내 고심한 끝에 결론을 벌써 내렸습니다. 바로 전천후가 내린 결론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축으로 해가지고 중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간다. 배당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부산 구경주, 자 메인 승부경주 또 현장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10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900m 혼합 2군 레이스 역시 핸디캡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8마리 출전이 되겠는데 지난번에 5번 미네스트 보인타운이 순군전을 맞이했지만 전천후가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던 경주였죠. 1800m 장거리 첫 도전에서도 선행 나선 이후에 직선까지 뚝심 있는 걸음을 이끌어냈던 마필. 뭐 요 마필은 안정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안쪽에 있는 1번 이 미라클 킹이 최근 발주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앞선 전개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미네스트 보인타운이 선행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후차권은 6번 절대 군주 그리고 지난번 빠른 경주 흐름에서도 마지막 라스트까지 탄력을 이끌어냈던 7번 배다리 대부. 자 이렇게 이제 능력마들이 있는 경주가 되겠는데 자 특히 이 7번 배다리 대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1주 그리고 이번에는 2주 만에 아주 또 빠르게 출전 주기를 잡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마방에 이 상금이 적은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 마방에 이 자원 자체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상금을 벌어야 됩니다. 또 이 7번 배다리 대부 같은 경우는 3짝 순금까지 걸렸다는 점에서 관심이 가는 마필이다. 5번 미네스트 보인타운을 축으로 6번이냐 7번이냐 싸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11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거리 1400m 국산 1군 레이스. 자,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지금 인기권에 있는 마필 3번 미라클 원더하고 4번 할리 이 두 마필이 지금 부담 중량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미라클 원더 같은 경우는 부담 중량이 4.5kg, 4번 할리는 3.5kg의 부담 중량이 늘어났죠. 뭐 경주거리 1400이라는 점에서 뭐 선행 선입으로 두 마리가 그대로 결승선도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또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 저는 이 3번, 4번 두 마필이 선행 선입으로 한 바퀴 뺑 돈다는 그림은 좀 그리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지난번 외산마 KNM배 혼합 1군 안말 경주에 출전을 했던 2번 샤이닝 퓨처, 7번 승리레이저 이러한 마필들의 전력도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특히나 2번 샤이닝 퓨처 같은 경우는 직전 레이스에서 공백의 여파를 가지면서 나왔지만 이 바닥 거의 한 중위권에서 이 끝걸음을 꾸준하게 이끌어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페이스도 상당히 또 빠른 페이스였죠. 뉴욕 블루가 선행을 끌고 나갔던 빠른 페이스에 중위권에 붙어가지고도 끝걸음 자체를 꾸준하게 보였기 때문에 3번, 4번 쪽보다는 저는 2번 이 샤이닝 퓨처의 선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릴 수가 있는 마지막 11경주. 분명한 것은 마지막 경주가 이변의 가능성이 상당히 또 높다. 이렇게 결론을 또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경주 잘 분석을 하셔가지고 공략을 해야 된다. 자, 이상으로 7월 11일 금요일 부산 해설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일요일 서울 해설방송에서 다시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